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1973년 그해 가을 5.16 쇼크 이후에 말입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물가였습니다. 세탁비누에서부터 껌, 와이셔츠, 돼지고기, 쇠고기, 설탕, 조미료 어느 하나 안 오는 게 없었습니다. 천정부지란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요즘 우리 주부들 마트에 가면 장보기가 겁난다 얘기합니다만 그때는 더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해 가을 제가 출연했던 영화 한 편이 국도극장에서 개봉을 했는데요. 5.16 쇼크 직후라 관객들이 얼마나 들지 정말 걱정이 컸습니다. 개봉 시기가 너무 안 좋다는 말도 많았습니다만 근데 다행히 12,000명이 넘는 관객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연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 나름대로의 마음고생하며 5.16 쇼크를 겪었던 셈이죠. 네. 5.16 쇼크 직후 원유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던 오원철 일행이 돌아왔다. 오원철은 대통령에게 교섭 결과에 대해서 보고했는데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원유 공급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 당분간 양과 가격 면에서 계속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중동 산유국들은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를 통한 원유 판매를 원치 않는 것이 확실하다. 이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동과 정부 대 정부 접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친이스라엘 정책을 포기하고 중동의 아랍 국가들과 친교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는 싶은데,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가? 미국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무시하나? 겉으로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도 현실을 인정하고 양해할 거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걸프사의 돌시 회장 말입니다. 가깝게 꼭 건의를 해달라고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돌시 회장이? 여기서 잠깐 오원철이 돌시 회장을 면담하고 있던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자.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걸프 본사다. 박정희 대통령과 각계 내 뜻을 전해주시오. 그간 중동 각 나라는 우리 걸프를 포함한 미국 메이저 석유 회사들을 통해 원유를 판매해왔어. 그러나 앞으로는 직접 판매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 확실해요. 그렇다면 한국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대중동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동 국가들과 친교를 맺는다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걱정입니다만. 글쎄요. 미국 정부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중동의 산유국들과 친교를 맺는다고 해서 특별히 미국이 반대치는 않을 거라는 게 내 생각이요. 우리가 중동 산유국들과 친교를 맺는다는 것은 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포기한다는 건데, 그래도 미국이 개의치 않는다는 건가? 미국 정부도 현실을 인정할 거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한동안 박정희는 시선을 허공에 두고 생각에 잠겼다. 대중동 외교와 관련해 대통령의 생각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다. 그런데 오원철 수석. 예. 커피가 다 식었겠구먼. 예.
아이, 가깝게 보고 올리느라 커피가 식는지 몰랐습니다. 뭐 오수석도 잘 알겠지만은 내 방에서 이 커피까지 마시는 사람은 많지 않아. 예. 각하께서 특별한 경우, 특별히 챙기는 참모들에게만. 그걸 알면서 왜 안 마셔? 네 수고했다는 말은 따로 하지 않을 테니까 이 커피나 천천히 마시고 가. (1973년) 가을부터 시작된 제1차 오일 쇼크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관련 기록이다. 오펙은 친아랍국이 아닌 국가들에 대해서는 원유 수출을 제한했다. 또한 2, 3개월 동안 원유값을 약 4배가량 올려놓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불해야 하는 원유 대금이 이전에 3억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무려 8억 달러나 늘었던 것이다. 원유 자원의 무기화였다. 이로 인해 우리의 경우 외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전 세계는 일대 공황 상태로 접어들었다. 1973년 12월 5일 정부는 국내 석유값을 30% 인상하는 한편 석유 소비 10% 절감 운동을 펼쳤다.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 방안의 하나로 다방, 음식점, 목욕탕 등의 영업시간을 단축했으며 네온사인의 규제, 차량 운행 제한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아주머니, 실례합니다. 예. 서울시내 한 목욕탕에 인근 보건소 소속의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밤 8시 40분경이었다. 영업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탕 안엔 아직 불이 켜져 있잖아요. 끝났어요. 끝났으면 불이 꺼져야죠. 내가 들어가서 금방 끌 거예요.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든가. 아니, 이 아주머니가 내가 어떻게 여탕에 들어갑니까? 목욕업소가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알고 있어요. 만일 위반을 할 경우 1회에는 영업정지 5일, 2회는 영업정지 10일, 3회를 어길 때는 영업정지 30일입니다. 이때 목욕을 방금 마친 한 여성이 비누내음을 풍기며 나왔다. 아줌마, 목욕 다 했어요. 이것 봐요, 아가씨. 안에 사람 더 있어요? 예, 한 서너 명? 주인 아주머니, 영업 끝났다면서요?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된 겁니까? 오후 8시 전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목욕탕 영업시간 끝났다고 안에서 목욕하는 사람들 뭐 대강자 씻고 나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님을 받지 말아야죠. 몇 시에 나올 줄 알고 손님을 안 받아요. 그리고 오일 쇼크 있고 나서 하루 영업시간을 4시간이나 줄인 판에 한두 명이라도 더 받아야지. 물은 예전이나 똑같이 매일 데워야 하는데 영업시간 줄여 손님 못 받고 얼마나 손해 막급인지 알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정기휴일을 늘리는 게 나아요. 오일 쇼크가 한창이던 1973년 12월 당시 한 대중목욕탕의 풍경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손님을 더 받으려는 목욕탕집 주인과 영업시간을 철저히 단속하려는 단속반의 모습. 어딘지 눈물 좋은 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 이런 것들이 그 시대를 살아낸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전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인물은 최규하 외교 안보 담당 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이 되는 바로 그분이죠. 최규하 특보. 예, 각하. 네가 오원철 수석한테도 얘기를 듣고 했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어. 이 중동 산유국들과 친교를 맺는 것. 인자 생각은 어떤가?
오일 문제를 고려한다면 미 행정부도 아마 양해를 할 겁니다. 그렇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임자가 중동일 좀 다녀와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쿠웨이트입니까? 막 가서 오일 문제를 좀 해결하고 와야겠어. 그 오원철이 미국에서 구해온 원유로는 한 2달도 못 버틸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카, 응. 제가 협상단을 꾸려 출국할 때까지 이 내용을 극비에 붙일 테니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 만에 하나 이스라엘의 방해 공장이 있을까 염려돼서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일 자체를 망치게 될 확률이 높아서요. 그럴 수도 있겠구먼. 뭐 알았어요. 그리고 카카, 제가 중동 지방에 들어간다면 아랍 국가들의 정책에 지지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을 면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과 국교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동안 이스라엘은 유엔에서 북한이 아닌 우리나라를 지지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심이 서신 겁니까? 서고 말고가 어딨나. 뭐 유엔에서 당장 한국 지지표를 좀 잃는다고 해도 우선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입에 들어가는 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 생각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임자가 계획한 대로 하시오. 알겠습니다. 최규하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기 전 오원철 청와대 경제 2수석을 만난다. 오수석, 예, 최 특보님. 각하께서 나보고 중동의 특사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거 석유 사정을 좀 설명해 봐요. 예. 자, 이것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유 교섭 출장 보고서? 예. 얼마 전 미국에 갔을 때 걸프와 칼텍스, 유니온 오일 측 담당자들과 교섭한 내용입니다. 우리 오수석이 수고가 많다는 건 내가 가깝게 전해 들었어요. 봅시다. 12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 입찰 경매가 있어요? 예. 걸프사의 돌시 회장께서 알려준 정보입니다. 우리 보고 직접 경매에 참여하라고요. 아, 왜요? 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국의 원유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메이저 석유 3사로부터 확답을 받은 것은 2달분에 불과하고요. 이후에는 대책이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교섭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거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은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가 5% 선이라고 여기 쓰여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텍사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원유를 우리한테 판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이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경우 매장량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상공부 쪽으로 알아봐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철자법도 틀렸어요.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라고 쓸 때 메이저 오일 CO라고 쓰고 이 CO 다음에는 반드시 점을 찍어야 하는데 여기 점이 안 찍혔잖아요. 오원철 씨의 기록을 보면요. 당시 최규하 특보의 준비는 아주 철저했던 모양입니다. 숫자 하나, 철자법 하나에까지 신경을 썼다고 되어 있더군요. 아마도 그것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 관료였던 최규하 특보. 당시 그의 각오를 보여주는 일화 같습니다. 출연
박정희, 김영민, 최규화, 이지환, 오원철, 박영재, 돌시회장 박상훈, 목욕탕 주인 지화정, 손님 산은혜, 단속반 이희탁, 낭독 김동하. 대한민국 경제실록 제8화 검은 황금, 오일머니를 잡아라.